한국판 디즈니가 나올 수도 있다. 한국에서 디즈니라니 대체 무슨 말인가? 싶으시겠지만 디즈니만큼 잠재력이 높고 영향력이 뛰어난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웹툰인데요. 한국의 IT 기업들이 이 웹툰 시장에서 세계를 선점해 나가면서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장세를 보기 위해 간단한 표를 하나 보실 텐데요. 2022년도 1분기 모바일 앱 중에 매출이 높은 10개의 앱 순위를 보시면 6위에 자리한 피코마는 카카오에서 운영 중인 일본 웹툰 서비스입니다. 10위인 라인 망가 역시 네이버가 운영 중인 웹툰 서비스입니다. 국내나 웹툰 분야에서 순위권에 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앱들 중에서 매출 랭킹 6위, 10위에 든 것이 한국의 웹툰 서비스라는 점이 아주 놀랍습니다. 더구나 만화, 애니메이션의 성지라 불리는 일본의 만화 시장을 한국의 IT 기업들이 점령해 나가고 있다는 점도 아주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노커TV에서는 전 세계 웹툰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는 한국 웹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화 강국 일본, 한국에 무너지는 중. 일본의 주요 경제 매체인 니케이에서는 지난 8월 이와 같은 제목의 칼럼을 내놓았는데요. 일본의 출판사, 편집자, 작가 중심의 가내 수공업 같은 일본 웹툰이 IT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세계 시장의 독자를 개척해 나가는 신흥 세력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 도전의 세력이 한국 웹툰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회사들은 일본 내에서 앱 점유율을 높여가며 일본의 독자들을 공략해 나가고 있는데요. 니케이에서는 전통의 강자였던 일본이 웹툰에서는 한국에 밀린 이유가 한국 IT 기업들이 새롭게 변화한 스마트폰 환경에 맞게 작품들을 컬러로 내놓고 기존의 종이 만화책과는 다른 새로 읽기 방식에 빠르게 적응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은 누가 뭐라고 해도 만화 시장에서 세계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2위인 미국보다도 몇 배나 그 시장 규모 클 정도로 시장이 크고 그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크고 오래된 시장이었기 때문에 다소 변화의 대처가 늦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게 바로 지면으로 된 만화책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여전히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화를 지면으로 된 도서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변화된 시장의 흐름에 대처하기 어려웠는데요. 이 점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일찍이 2000년 초반부터 웹툰이 자리를 잡은 대한민국의 만화 시장에서 내공을 쌓은 한국의 기업들에게 일본의 만화 시장은 거대한 파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때마침 일본에서도 디지털 코믹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때를 놓치지 않고 카카오, 네이버는 일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에서는 디지털 코믹스를 기존의 지면으로 나온 만화를 스캔해서 올리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흑백 화면과 좌우로 화면을 넘기는 방식이었죠. 이는 스마트폰 환경에서 만화를 소비하는 웹툰과는 맞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카카오에서 인수한 피코마와 네이버의 라인망가는 한국에서 웹툰을 운영하던 방식대로 올컬러로 된 만화와 스마트폰 환경에 적합한 세로 읽기 방식으로 그려진 만화들을 제공했고 사용하는 매체 환경과 잘 어울리는 컨텐츠 덕에 일본에서 독자들을 확보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그간의 자신들이 해오던 만화의 방식은 사라지고 한국에서 내놓은 컬러와 세로 읽기가 새로운 만화의 방식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하며 일본의 만화인들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만화를 소비하는 방식만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만화를 공급하는 작가들에게도 일하는 방식에 큰 변화가 오게 되었는데요. 기존의 종이에 펜으로 그려서 혹은 컴퓨터로 그린다 해도 출력을 하던 시대에서 그리는 즉시 업로드가 되고 바로 노출이 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간의 일본 만화계에서 오랫동안 권위를 유지하던 편집자, 출판사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간 일본에서는 만화로 수익을 창출하게 되면 작가는 20에서 30%, 나머지 70에서 80%는 편집자와 출판사가 수익을 가지는 식으로 구조가 설계되어 있었는데요. 이런 구조에 비해 현재 한국의 웹툰 시스템은 작품을 그린 작가가 70%의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출력, 교정, 출간, 배송, 재고 등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모든 걸 진행해야 하는 지면으로 된 만화책보다는 디지털로 생산부터 소비까지 하는 구조의 웹툰이 작가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더 큰 것이겠죠. 그래서인지 일본의 젊은 작가들은 편집자나 출판사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피코마나 라인망가에 자신들의 작품을 더 많이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익숙한 일본의 10에서 20대들에게는 사용이 편리한 웹툰 플랫폼을 제공해 구독자를 확보하고 신진 작가들에게는 수익을 보장해 작품을 확보하는 완벽한 생태계를 꾸리면서 일본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일본의 웹툰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네이버의 라인망가가 57%, 카카오의 피코마가 15%로 전체 점유율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의 만화 시장은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런 시장에서 한국의 두 기업이 1위를 다투고 있다는 게 놀라우면서도 새삼 자랑스럽습니다. 웹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웹툰이라 그래봐야 결국 만화 아냐?
그게 무슨 큰 돈이 되겠어?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웹툰은 웹툰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영화계를 휩쓸었던 마블 시리즈는 원작이 전부 만화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포켓몬 게임도 원작은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한국, 일본 드라마 시장을 석권한 이태원 클라스도 한국의 웹툰이 원작이었죠. 이렇게 하나의 컨텐츠를 웹툰, 영화, 게임 등 다방면으로 활용하는 것을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합니다. 하나의 소재, 스토리가 성공을 하게 되면 그 작품이 다른 형태로 파생 및 변화되어 소비되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는 아주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컨텐츠 시장을 다스리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디즈니 역시도 이런 전략으로 컨텐츠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데요. 기존의 디즈니의 애니메이션들의 마블, 스타워즈 시리즈까지 더해서 여러 컨텐츠들을 자신들의 고유 IP로 확보해 나가면서 시장을 넓혀나가는 것이죠. 한국의 웹툰 기업들도 같은 형태의 작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일본의 거대 컨텐츠 기업인 카도카와를 인수해 최대 주주로 등극했습니다. 카도카와는 일본의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잡지 등 일본의 컨텐츠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기업으로 카카오의 피코마에 활용할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디즈니가 마블을 인수하듯 카카오 역시 카도카와를 인수한 것인데요. 이 카도카와를 인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말 그대로 초대박이 났습니다. 이 카도카와에서 제작한 엘든링이라는 게임이 엄청난 매출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3배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식으로 컨텐츠 기업들을 인수해 IP 확보, 수익 확보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라인 망가도 이에 질세라 이북 이니셔티브 재팬이라는 기업을 인수했는데요. 이 기업은 일본의 전자책 1위 업체로서 이 인수를 통해 네이버는 일본에서 웹툰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게 됩니다. 네이버는 일본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미국의 와패드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되는데 와패드라는 회사는 북미 시장에서 웹소설 1위 업체입니다. 일본과 북미의 웹툰, 웹소설 시장을 카카오, 네이버가 장악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전 세계에서 웹툰, 웹소설을 가지고 영화, 게임 등을 제작하고 싶으면 거의 대부분은 카카오 혹은 네이버로 와서 판권을 사가야 되는 상황이 된 셈입니다. 이것이 서두에서 말한 한국판 디즈니의 시발점인 셈이죠. 오늘은 웹툰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컨텐츠를 단순히 잘 만드는 나라가 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으나 그 컨텐츠를 가지고 큰 돈을 버는 나라가 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정말 한국판 디즈니가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노커TV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